올려라 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 부부하고 미팅을 잠깐 하는 사이에 정말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정말 천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너무 선남선녀였어요. 얼굴도 멋있고 예쁘시고 그냥 봐도 선남선녀.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욕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다단계를 너무 많이 해보신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너무나 열심히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해보셨던 그런 부부였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정상까지도 갔던 그런 사람들이세요. 그랬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스폰서를 잘못 만나서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네트워크를 전전하다가 이제 도저히 네트워크는 이골라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네트워크 사업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네트워크 하다가 떠나서 지금은 이제 자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물론 영업 쪽의 일입니다. 영업과 연결되는 얘기긴 하지만 개인 쪽에 어떤 판권을 따서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도로 열정이 있고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애터미를 한다면 성공할 텐데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막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저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탁월한 이런 쪽에 어떤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능력도 있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뭐 설득 능력,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의 이런 어떤 설명 기가 막힙니다. 저 정도의 열정이라면 정말 애터미에서 무조건 성공할 텐데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고 욕심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귀가 다쳐서 애터미를 안 들립니다. 많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다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이골이 나서 두 번 다시 네트워크를 냈다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연히 그 영업을 하다가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난 게 한 서너 번째 만나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떤 거에 달려들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그 일을 이제 몰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거에 대한 판권을 따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열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파는데 돈이 남는 영업 같은 거니까요. 사람한테 칠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보다도 훨씬 능력도 많고 더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회사를 잘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한 걸 보면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애터미가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천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애터미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만나신 분. 아유 진짜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 천복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본인 정상까지 갔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거고 오너가 잘못돼서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말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대단한 이 애터미를 만났다. 천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를 만났잖아요. 진짜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성공이 가능한 이 애터미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 너무나 쉽잖아요. 애터미. 만만하죠. 뭐 능력도 필요 없고 뭐 학력이나 뭐 모든 게 필요 없고 너무너무 쉬운 생필품을 취급하는 제품 설명도 필요 없고 너무나 싼데 너무나 좋은데 제품 설명도 필요 없고 너무나 만만한 진짜 우리 세피하게 보이는 이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만났는데 과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성공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센터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많은 국장님들이 또 많은 팀장님들이 하위에 이제 라이브 미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팅을 제가 이렇게 지금 참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또 한 팀 미팅을 했었고 지금 계속 매주 매일 거의 이제 팀들이 라이브 미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미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인 미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리 보려고. 라인 미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에 라인 미팅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라인 미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공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는 노력을 너무너무 안 하는 거를 제가 이 라인 미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밥 한 끼 못 자고 라인 미팅 하나요? 밥 한 끼는 항상 드시잖아요. 그죠? 항상 드시잖아요. 저녁에도 매일 나가서 식사부터 잘 하시대. 네, 이게 밥 먹자고 라인 미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께서 이 라인 미팅을 주최를 해주고 비용을 투자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거를 열어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준비가 필요해요. 라인 미팅에 들어오는데 날짜만 잡아놓고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라인 미팅에 들어와. 먹을 것만 준비해. 먹을 것만. 아, 제가 놀랍니다. 먹을 거는 바리바리 준비를 해요. 다들. 어떤 분은 심지어는 라인 미팅 하기 전에 테이블에 쫙 음식을 깔아놔. 여러분들 이 목적, 라인 미팅의 목적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이 장을 열어줬을 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를 여기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파트너 한 명을 단 한 명이라도 정착시키고 내 라인 하나를 조금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쪽에다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내가 성공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신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보면요. 신규 초대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이거를 그냥 이때 하나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물론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걸 꼬셔서 데리고 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신규 한 명을 모시고 옵니다. 초대를 합니다. 어떤 팀은요. 기존들만 딸랑 앉아있어요. 근데 또 신규까지 초대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미리 각 그 팀의 리더들은 그 전날 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떤 준비요? 이 라인 미팅에서 어떻게 이 라인 미팅을 진행해야 될까요? 라인 미팅을 진행하는 거를 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라인 미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 이 라인 미팅의 전체 지휘는 누가 할 것인가? 총괄을 누가 할 것인가? 주최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겠죠. 이 라인 미팅을 주최하는 팀에서 주로 하겠죠. 그 직급자가. 사회는 누가 볼 것인가? 사회자를 시켰는데 사회자가 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회자는 기존이 봐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 직급자가 보면 좋고 그 팀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기존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팀원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직급자, 중간 직급자이면 좋습니다. 중간 직급자. 그 라인 미팅을 주최하는 총괄자가 아닌 중간 직급자. 그분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앞에 소개를 하고 그럼 그분들이 스피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짤막하게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안내를 전체 있는 사람들 모르니까 해줄 수 있는 이분은 이 라인 누구의 밑에 파트너시고 뭐 좌측 우측 파트너시고 현재 지금 뭐시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분이 스피치를 했는데 좀 빠뜨린 게 있거나 조금 내용을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기존들은 알죠? 네. 이분이 스피치를 했는데 너무 약해 스피치가 비전을 줘야 되는 스피치를 해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꿈 깨는 스피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중간 리더가 살짝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재치가 있는 그런 분이 사회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들은 스피치를 준비하셔야 돼요. 1분 스피치. 뭐 길게 10분, 20분 안 하셔도 됩니다. 1분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라인 미팅의 핵심이 1분 스피치예요. 이거를 연습해서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계속 이거를 진행해 보시면요. 엄청나게 팀이 발전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분 스피치라는 기존들은 연출이 필요합니다. 연출. 없는 거를 꾸며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되 연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더 영향력 있게, 더 신규한테 가슴에 와닿게, 꽂히게 있는 사실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순서 동망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말은 다 빠뜨리고 엉뚱한 말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스피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피치는요 항상 똑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이혜미 사장을 딱 불러서 스피치 하세요 하면 항상 자기 얘기가 나오면 돼요. 내가 이미 사업자다 그러면 뭐 판매사, 팀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아직 사업을 정확하게 딱 사업자라고 내가 아직 결단을 하지 않았어. 방화동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아니 어느 팀의 새로운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피치를 하는데 내 전직은 뭐였고 나와야 되겠죠. 그 사람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신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초보자들은. 내 전직은 뭐였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어떤 계기로 여기를 오게 됐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됐고 어떤 계기로 결단을 하게 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의 목표는 이거고 이렇게 되고 싶다. 내 꿈은 이거다. 에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다.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스피치를 짤막하게 1분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피치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럼 우리 김지식 사장님을 여기다 모시고 이빈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뭐 박정미 사장님 다 불러서 이렇게 스피치를 시키면 이분들 스피치가 매번 틀리던가요? 똑같던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고 나면요 자기가 자기 스피치를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연출해서 구사하게 됩니다.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양새가. 그러면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 라이브 미팅을 통해서 처음 오신 신규분이 정말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70대, 80대 막 할머니 같았던 분이 자기도 감히 도전을 못하는 막 이런 거에 막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스피치하는 걸 보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놀래는 거죠. 뭐 저런 분이 저 7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애터미를 저렇게 막 한다고 소리를 들어요. 네트워크를. 어머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설레일까요? 안 설레일까요? 네. 밥만 주고 집에 살림만 했던 아줌마가 남편한테 구박만 받고 남편 주는 돈으로만 살았던 아줌마가 여기 왔더니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막 나는 이렇게 남 때문에 장사했는데 애터미 가서 이렇게 성공했다 팍 큰 소리를 치면 흥분됩니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어제 우리 김남경 국장님이 세상에 스피치를 잠깐 스폰서 이제 인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막 말이 줄줄줄줄줄 끊이질 않아 끊이질 않아. 네.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 자기의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토리가 딱 정립이 돼요. 정립.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라인 미팅을 내가 참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주체라고. 내 팀의 기존 사원들은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규 한 명을 초대를 했어. 그랬을 때 내가 이 라인 미팅 안에 있는 기존이라면 내가 데리고 온 신규가 최대한 여기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하는 이 역할을 본인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제 라인한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형제 라인 그분은 또 내 파트너 신규한테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존들이 이런 연출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미팅은 최대한 효과를 살리는 겁니다. 신규 정착, 조직 활성화 이거의 최고로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스폰서들이 마무리 멘트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정도 쌓고 어색했던 분위기도 풀리고 같은 뭐 저기랑 막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옆 테이블에서 보고 내 테이블에서 봤는데 누군지도 몰랐던 이런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이제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가족 주부였구나. 선수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머 그럼 나도 한번 다녀보지 뭐 왔다 갔다 해보지 뭐 하면서 그게 나오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재심합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라인 미팅 재심합력 중에 큰 재심합력이에요. 이거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배우셔갖고 각자 팀 미팅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밥을 식사를 점심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커피 한잔 타놓고 테이블에서 팀 미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1분씩 돌아가면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1년쯤 전에 등촌센터에서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벌써 여기 이사 온 지가 10개월 됐더라고요. 올해 1월달에 이사 왔잖아요. 등촌센터에서 처음에 저희가 강사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렇게 시켰잖아요. 저녁에 이게 몇 분을 뽑아가지고 준비해오세요 하고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와, 제가 신종사님 그 화면을 보고 놀랬어요. 극명한 팀장님 걸 화면을 보고 놀랬어. 왜 이렇게 모습이 다 촌스럽고 그때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모습도 촌스럽고 말도 조금 이제 지금처럼 세련되지가 않고. 근데 지금 막 선수들이 다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이렇게 다듬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파트너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시는 훈련. 네, 훈련.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이 라인 미팅 때 제발 좀 변명하는 스피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네? 준비 못해가지고 변명하는 스피치, 또 이렇게 자기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변명하는 스피치. 오늘 처음 오신 신규분이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에 뭘 했던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애들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했다, 이런 거를 듣는 거지. 나는 여기 온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이고 내가 뭐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그래서 그만뒀다가 다시 또 한번 해보려고 왔다가 이런 데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다 죽이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이 라인 미팅에서 조직을 죽이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분의 조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 미팅 날짜를 잡았으면 그냥 해야 될까요? 기존들과 그 직급자들, 그 주최하는 직급자들이 전에 미리 미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죠. 사회자 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이렇게 이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때로 그 주최하시는 분이 그 기존들한테 스피치를 할 때 요 내용 꼭 빠뜨리지 말고 해주세요. 이런 내용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미리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대처를 하셔야 되죠. 그랬을 때 짧은 시간이 라인 미팅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고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밥은 맨날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고, 이 안에서 신규들의 멘트나 초보자들의 멘트, 또 기존의 멘트였지만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재를 발굴하는 거예요. 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감.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처음 왔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애터미를 한 달 정도 다니더니 이분의 여기가 열정과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 그래서 스폰서가 그분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분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분과 함께 하면 이분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리더들은요, 몰랐어요 이럽니다. 맨날 몰랐대.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제발 좀 몰랐다는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모를 건데요? 언제까지? 죄송해요. 몰랐어요. 뭐가 죄송해요? 본인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네, 몰랐어요. 죄송해요를 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송해요라는 말을 매번 되풀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몰란 거에 대해서 떳떳하신 분이 있어. 몰랐는데요? 막 이렇게 아주 당당합니다. 저는 따지려고 그래. 몰랐거든요. 이러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걸 반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반복하면, 스피치도 계속 반복하면 실력이 늘고 다듬어지듯이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리더가 돼서 직급자가 돼서 이런 걸 주최하면 할수록 나의 이제 영역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참관하던 자리에서 주최하는 자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력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대체 모를 거냐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커트라인을 올리셔야 돼. 커트라인을 올리셔야 돼. 여러분,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 뭐라고 하지 이거? 고시? 학력고사 이거를 보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10개 과목을 본다고 치자고요. 10개 과목을 보는데 커트라인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90점이야. 그럼 10개 과목이 다 90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다 90점이 됐어. 한 가지가 빵점이야. 평균이 뚝 떨어지겠죠? 확 떨어집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내 평균을 깎아먹는 게 무엇일까 과연?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 평균을 깎아먹는 게 뭐지? 내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인이 뭐지? 여러분, 두레박의 원리 아세요? 두레박? 지금은 시골에 두레박도 없죠. 근데 두레박이 이렇게 막 철판 양동이로 된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막 고무로 된 이런 다라이 같은 그런 두레박도 있는데 옛날 초창기 진짜 아이 무시야 깜짝이야. 초창기 두레박이 뭐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조각으로. 여러분들 그 술통 보면 술통 나무 조각 이렇게 해서 술통 만드는 거 있죠. 와인통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조각 만든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게 원래 두레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 조각들을 촘촘히 다 엮어가지고 두레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물에다 이렇게 물을 길어 나누는 건데 이 두레박이 만약에 여기가 요만큼이 이제 한 조각이 작아. 이 긴 나무 토막을 연결해서 두레박을 만드는데 한 조각이 작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물을 길렀을 때 물 높이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요만큼으로 잘리는 겁니다. 무리로 다 세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을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내가 뭐 미네랄도 풍부하고 필수 영양소를 다 따져서 뭣도 많고 다 풍부한데 어느 한 영양소가 확 낮아요. 그럼 이분의 건강은 그 낮은 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 건강이 다 좋아. 그런데 심장이 치명적으로 나빠. 그럼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멀쩡하다니까요. 막 뛰고 날르고 다 해. 근데 심장이 치명적으로 안 좋아. 그럼 이 사람은요. 환자예요. 내일 죽을 줄 모르는 환자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건강해 장기가. 근데 다리가 완전히 뼈다귀가 상해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럼 이 사람 건강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 마찬가지 그 학생도 나머지 과목은 다 잘하지만 하나가 완전히 치명적으로 평균치에 미달했다가 툭 떨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평균 수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업에 마찬가지 성공 요인이 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 요인이 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완전히 치명적으로 부족해. 그럼 여러분들 성공이 빨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높이에 맞춰서 결정이 되더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시간 관리에도 철저해. 그리고 막 그냥 너무 똑똑해.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소통의 능력이 없어. 소통이 안 돼. 소통가 그냥 물컵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엉뚱한 걸 가지고 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사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분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운 거죠. 같이 사업하는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소통은 잘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체계화되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업무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업무 능력이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모르고, 물론 처음에는 몰라요. 똑똑한 사람도 그런 거 안 해봤으면 모릅니다. 근데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남경 국장님 눈도 나쁘시고요. 이런 걸 스마트폰 안 해갖고 몰랐다니까. 처음에 세상에 2년을 가르쳤다니까. 2년을. 근데 지금 박사예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아시지. 이게 배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배울 생각도 안 해. 소통은 잘 되는데 아예 안 돼. 이게 점수도 볼 줄 몰라. 무슨 몇 때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날짜를 며칠로 주문을 넣어야 되는지도 몰라. 아예 막 체계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업무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 파트너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숙지가 돼야 파트너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또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또 언행일치도 안 돼갖고 이렇게 말했는데 행동을 엉뚱하게 하고 도대체가 막 감을 잡을 수 없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어떤 성공의 계기를 가는데 굉장히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평균 커트라인을 높이셔야 돼요. 골고루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져야 됩니다. 학습이 돼줘야 돼요. 여기 계속 1년, 2년, 3년 다니는데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이 아닌, 초보가 아닌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승급을 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데 업무 능력은 전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커트라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큰 성공, 큰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정말 애터미에서, 이 좋은 애터미에서,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이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나의 어떤 그런 높이를 골고루 좀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터미에서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까 어떤 분 얘기하셨죠? 팀워크 사업이에요. 팀 플레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팀 플레이가 바로 라인 미팅도 하나가 그 팀 플레이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요, 개인을 뽐내면 안 돼요. 개인을. 막 개인을 뽐내고 개인을 자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놀자. 함께 플레이 하자는 겁니다. 네? 플레이 놀자. 같이 함께 놀자. 혼자 놀면 되겠어요? 혼자 노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왕따. 혼자 노는 사람이 왕따지 뭐야. 함께 놀아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이거는 나의 개인 능력을 뽐내려고 하지 말고, 개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팀 플레이,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팀과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재심합력하자. 재심합력하자. 그래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갖출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은 갖춰야 되죠, 기본. 근데 나의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메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100%가 안 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 재심합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심합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심합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이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알리코 자석 아시죠? 알리코 자석. 이 알리코 자석은요, 전 세계 최강의 자석이에요.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세 가지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리코 자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루미늄, 이 알리코 자석, 알루미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알루미늄 냄비 자석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니켈 전혀 붙지 않습니다. 코발트 안 붙어요. 각각 따로 놨을 때는 전혀 붙지 않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뭉쳐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요, 최강의 강력한 초강력 자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금 없으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그 3%의 염분 때문에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염분이 없으면 바닷물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또 뭘로 만들어졌어요? 네? 나트륨하고 염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먹으면 사망합니다. 염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염소가 아니에요. 네. 염소를 먹으면 사망이에요. 막 우리 염산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뭣도 만들고 그러죠. 이 염소 먹으면 사망합니다. 나트륨도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트륨과 염소를 혼합해 놓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화합이거든요. 화합. 나 각자를 뽐내려고 하면 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너 잘났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화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팀들을 보면 성격들이 다 막 다양하잖아요. 어떤 팀을 보면 그냥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몰라. 뭐 연애하는 것 같아. 너무 사이가 좋아. 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친뭐 가족 같아요. 근데 어떤 팀을 보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어쩜 그렇게 왼수인지, 왼수가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보셨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뭐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마음 속마음. 이중인격자가 되라. 이중인격자가 되잖아. 내가 얘가 미워 죽겠지만 좋아하는 척. 네?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예뻐하는 척, 좋은 척, 사랑하는 척. 이거 겉마음 속마음을 다르게 해야 성공한대잖아요. 이중인격을 쓰래요. 이중인격을.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내일이 잘 풀리면요, 나중에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예쁘겠죠. 다 용서가 됩니다. 뭘 싫은 게 어디서 다 용서가 되지. 이행기 사장님 막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미워야 돼. 모두가 사랑스러워.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파트너가 그나마 없으면 그 사람이 해줬던 일을 내가 대신해야 돼요. 이거 아세요? 내가 저 파트너가 미워서 미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서 안 나오면 그 사람이 해오던 반찬 내가 만들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네. 결국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몇 줄이에요? 두 줄. 나로부터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나로부터 두 줄이에요. 그러면 그 파트너가 이 줄과 이 줄, 두 줄 중에 한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다고 이 사람을 미워해서 결국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누구 사업이 안 돼요?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이 팀원들을 누가 다 돌봐야 돼? 중간 리더가 없어지면 내가 다 돌봐야 돼요. 이 사람이 했던 그런 잠잠한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반찬 만들었던 거 내가 만들어 와야 된다고. 그냥 잔잔한 심부름, 점수 넣어주고 뭐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파트너 막 돌봤던 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 이뻐야 돼요? 미워야 돼요? 미워야죠. 그냥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나마 없으면 내일이 힘들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때문에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게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애터미에 뚝 떨어져가지고 본인 혼자 컸나요? 아니에요. 본인 혼자 큰 거 없습니다. 이 사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스폰서가 또 미워 죽어요. 본인이 그냥 스폰서 없이 여기 왔나요? 그 스폰서가 처음에 여기에 있어서 자기를 돌봤었다니까. 이게 스폰서예요. 이게 스폰서인데 이게 납니다, 나. 그럼 내가 왔을 때 스폰서가 나를 돌봐줬겠죠.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스폰서가 처음에 와서 시작했을 때 막 내렸던 사람들이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돌봤을 거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그 스폰서에 의해서 하여튼 열심히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는 길에 가다 보니까 좌우가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네, 좌측도 우측도 사람들이 나왔네. 그러니까 스폰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스폰서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 그늘이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그 스폰서를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개떡으로. 너 없이도 한다 이거지, 이제는. 이제 나도 조직 생겼고, 나도 좀 이제 애터미에서 좀 알고, 근데 스폰서가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자기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초반에 열심히 해서 자기를 키워놨는데, 그때 그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 스폰서가 여기다 점수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엄청 넣어줬겠죠. 엄청 돌봤겠죠. 엄청 같이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스폰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스폰서를 소 닭보듯이 하고 무시하고 개판 5분 전이야. 내가 최고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폰서가 부족해도 스폰서고 어쨌든 그 스폰서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자리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폰서를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내 스폰서가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스폰서가 예뻐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폰서가 파트너하고 좀 얘기하거나 예뻐해주면 막 경기를 해, 경기를. 막 잡아먹는 줄 알고. 이 스폰서는 내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랄까요? 설령 내가 대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대실적이라도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래요.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나중에 더 큰 그림이 나오고 더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만 보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스폰서의 소실적이 좀 약하더라도 이 스폰서는 대실적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스폰서를 무시하거나 그냥 내 파트너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 경기를 하시면 안 돼.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더불어서 함께 결국 나중에는 그 스폰서가 또 필요할 때가 온다니까요. 또 필요할 때가 옵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럼 나중에 스폰서가 좀 잘 돼가지고 이쪽이 또 큰 대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사람 잘 들으면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니까요. 어제 같은 그런 분들 한번 여기 들어오면, 그 부부 사업자 같은 사람 한 명 들어오면, 또 여기에 어떤 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요, 여기가 아무리 컸어도 여기 이 한 명을 내서 여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이 리더는 알아서 자기가 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훨씬 커져요. 그랬을 때 이 스폰서가 얘가 소실적이 되면 나중에 여기 와서 또 해야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스폰서를 거부하면 나중에 스폰서가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끊으시면 안 되고, 내 밑에 파트너를 돌봐주면 땡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스폰서 여기에 또 누군가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스폰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을 돌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스폰서 밑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스폰서 자꾸 거부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 내 파트너를 돌봐주고 예뻐해주면 그냥 땡큐지 땡큐. 내일이 덜어지는 거잖아. 내일이 그만큼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파트너는 뭐 위에 있는 스폰서가 뭐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직급자라는 것 때문에 스폰서라는 것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예뻐하듯이 손주가 할머니 좋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막 자기의 사랑을 뺏겼다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땡큐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이 그만큼 덜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좀 이 사업을 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 성공이 좀 빨라진다니까요. 이거는 마이웨이가 없습니다. 마이웨이. 나 혼자 다 가리다. 없어요.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마이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구웨이도 없어요. 마구웨이. 마구 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뭐 대책이 없어.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요.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말빨도 좋아. 막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네트워크에 와서는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막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능력자 있잖아요. 뭐 정말 이거 너무너무 이 스피치도 뛰어나고 모든 걸 다 잘하시잖아. 캐리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네트워크에 와서 저 승급을 빨리 못하고 또 이렇게 성공을 빨리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막 이 평범한 아줌마들이 막 대박을 치며 성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이웨이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나를 뽐내서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을 마이웨이가 아닌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시스템. 내 시스템이 처음에 필요하겠죠. 같이 물론 하는 가운데. 근데 반드시 회사의 시스템 스폰서의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같이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지 마이웨이하고 나만의 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마이웨이를 하는 가운데도 반드시 연결고리로 같이 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의 미팅, 회사의 미팅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지 마구 진행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좀 죽이셔야 돼요. 나를 좀 죽이셔야 돼요. 겉마음과 속마음을 다르게 좀 나를 죽이시고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이제 미팅을 하는 가운데 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저는 스폰서가 없어요. 저는 스폰서가요 없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스폰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의 스폰서가 없다. 그분이 말하는 그 스폰서는 자기를 여기다 전달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를 전달해놓고 어떤 분이 여기 있는 한 분을 전달해놓고 이분이 떠났어요. 자기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신 분이 떠났습니다. 전달자의 전달자. 그렇지만 이분은 떠나고 없는데 이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분이 이분한테 항상 안내를 해주시고 조회가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워서 같이 먹이고 있고 단 1점이라도 점수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쌤이라도 같이 가지고 있고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멘트를 하시면서 저는 스폰서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스폰서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전달하신 분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전달하신 분이 전달자.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고 같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에 타지 않고 그냥 마구웨이,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아마 그분의 스폰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어떤 판매사님이든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스폰서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항상 관심을 주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항상 테이블 미팅에서 함께 나하고 해주고 있으면 이분은 스폰서가 있는 겁니다. 듣는 스폰서 기분 나빠. 섭섭해. 내가 그분한테 막 뭔가를 해주고 있고 관심을 주고 있고 보살피고 있는데 스폰서가 없다가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스폰서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죽은 조직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를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조금 크느냐 작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나의 태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영향력을 끌어당기는 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추고 시스템에 안착을 해서 그분을 땡기냐에 따라서 스폰서가 나를 확 잡기도 하고 살짝 잡기도 하고 잡았다 놨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답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달릴 때입니다.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전력 질주를 할 때예요. 선생님 난 지고 먹고 싸우는 거 보면 미치겠어. 지금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달릴 때예요. 지금 애터미 최고입니다. 최고의 시점이에요. 제가 보니까 밖에서 그 어떤 것도 좀 해먹고 살 게 없어요. 할 일 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 결국 다 망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감정 싸움, 기싸움 이런 거 할 때예요? 제가 무슨 싸움 하라고 그랬어요? 숫자 싸움 하라고 그랬더니 숫자 싸움. 어떻게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기싸움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 한번 해보자 두고 보자 뭐 내가 보통 사람인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숫자 싸움, 이 성공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직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건지를 항상 수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어야 될 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큰 애터미에서 정말 내 성공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몰입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쪽으로 기가 발달되시면 안 돼. 막 감정싸움에 휘말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맥을 잡아가지고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매사인데 아직 오토가 안 됐다면 빨리 팀장 도전도 하시고 오토 판매사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팀장인데 아직 오토 팀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오토 팀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시고 국장 도전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자기 직급에 오토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의 맥을 전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항상 두 줄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어요? 두 줄을? 예? 두 줄. 우리 사업의 맥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진행하래요? 드라이빙 덱스 화이럽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두 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드라이빙 덱스 화이럽. 드라이빙 어디로 드라이빙해요? 뎁스로. 뎁스 생장점 꽁지로 깊게 화이럽을 해라. 꽁지에 불을 붙여줘라. 이 꽁지에 불을 붙이면 뜨거 하고 이게 튄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점수가 하나 있어도 꽁지에 집어넣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여기에 집어넣고 계속 뎁스에다가 몰입을 해가지고 꽁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점수와 사람이 여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뜨거 하고 누군가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이빙 뎁스가 우리 성공의 맥인데 여러분 이 원칙을 적용하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또 아셔야 돼요. 내가 팀장님이에요. 또는 내가 국장입니다. 팀장이나 국장인데 내가 지금 오토 팀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장 정도가 됐으면 자기 뭐 대실적 쪽에서는 아마 판매사님들이 여러 분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소실적도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이제 판매사가 이렇게 막 유지가 됐다가 말다가 또 이렇게 승급장 하나씩 나왔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완전한 오토 팀장은 아닌데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기 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센터에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대실적 라인은 완전히 판매사 유지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 소실적만 2명 판매사 유지를 시키거나 승급자가 나오면 이분은 오토 팀장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 사업의 방법을 전혀 몰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드라이빙 뎁스 화이럽은요. 항상 내가 생산점을 잊지 말고 거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차의 목표가 팀장이야. 팀장 유지. 팀장 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번 차의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팀장이 유지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러면 팀장 유지는 뭐예요?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새로운 판매사 승급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들이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좌우로 둘씩.
그럼 이분 이쪽은 대실적이어가지고 항상 몇 명이 유지가 된다니까. 이미 여러 명이. 그럼 여기 2명이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분은 여기에 항상 한 명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기본으로. 근데 이 한 명은 됐다가 말다가 하는 분이 아직 100% 오토는 아니어가지고. 그럼 이분은 오토 팀장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이분이 오토 팀장 되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야 돼요? 이분이 요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여기 쭉 이렇게 두 줄 내려갔겠죠? 두 줄 내려갔어. 그래서 이분도 이제 꽁지가 둘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내가 이번에 팀장 유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뎁스 드라이빙 뎁스 하이로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 꽁지에만 점수를 준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분 다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되고 다 됐어. 다 유지됐어. 요 사람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팀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대실장은 스폰서들이 항상 신경을 썼으니까 점수가 넘치잖아요. 이때는 이 사람의 이쪽에 점수를 좀 자기가 부족한 점수를 넣어갖고 이 사람 하나 유지시키면 자기는 팀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점수를 맞춰먹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점수를 보니까 70대 70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70인데 한쪽이 64만이야. 6만 점이 모자라잖아요. 그 6만 점을 가상을 잡아서 점수를 넣었대. 어디다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넘치는 여기에다. 이분이 판매사 유지를 할 수 있게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잖아. 이런 점수는. 그럼 이 사람이 유지가 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자기가 혼자 여기가 지금 100만 점이 모자라. 예를 들어서 150만 점, 250만 점이 돼서 여기는 이름이 넘치는 대실적이고 이쪽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100만 점밖에 현재 안 돼 있어. 100 몇십만 점밖에 안 돼 있어. 아직도 100만 점 이상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요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족한 점수 맞춰먹을 때 항상 점수를 여기다 이번 차이는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이 점수가 점점 차고 자기가 또 8오잖아 이랬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8오고 자기가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20만 30만 모자라면 이분 유지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팀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맥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뎁스를 살려야 돼. 꽁지에다 넣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점수를 다 여기다만 넣고 있는 거야. 넘치고 있는 여기다만 미치고 팔짱을 뛰어요. 팔짱을 뛴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지만 무조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길을 가는데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 네? 맥을 잘 짚으면 체한 게 확 풀리는데 잘못 짚으면 숨막혀 죽는다니까요. 그 어떤 정확한 그때그때 핵심을 짚으면서 가셔야 항상 기본 트름 드라이빙 뎁스 하이럽이 맞죠. 꽁지가 항상 맞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맥주 3병에 오징어 하나, 마른 안주 하나 기본이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내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이번 차에 내 계획은 팀장 유지, 다음 차 내 계획은 부장 승급, 뭐 그게 있으면 그게 되는 상황으로 이거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건 어떻게 맨날 그냥 대충 사업을 하시냐고. 언제 성공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이제 점점 가다듬어지면 나중에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동 유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오토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다운 판매사가 있다. 100% 250만 좌우에 쓰진 못하지만 어쨌든 한쪽에 거의 되면서 이쪽에서 조금씩 부족해도 거의 다운 판매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오토 팀장이 되니까. 국장님들 오토 팀장씩 만들어 놓으면 오토 국장이 되니까요. 이거를 잘 해보시라고. 누구를 내가 도와야 되나 이번에는? 네. 다음에 누구를 도와야 되나? 이번 차가 끝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게 뭐 마감이 없는 거고 영업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런 맥도 없이 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5년, 10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된다고요. 10년 만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다 만들어서 갈래요. 멤버십 다 만들어서 10년 만에 가시라니까. 그런데 사업적인 걸 약간 가미를 하는 거예요. 이 맥을 찾아서.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내가 막 달리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막 바람이 불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맥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 생각하는 리더가 됩시다. 생각하는 리더. 마구제비 마이웨이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정말 이 맥을 잘 알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방향성.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3시에 또 한 번 제가 공지를 합니다. 오늘 3시에 센터장님께서 폭탄 선언을 했잖아. 미팅이 있다고, 그죠? 애텀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사업적으로 나는 이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뭐 초보든 뭐든 관계없이 참석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센터장님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집합을 시키는 건지 여쭤봤어. 그랬더니 전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는 내용이야. 내가 안 됩니다. 제발 자중하십시오. 해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 있는 데서 할 자리는 아니고요. 이 사업도요. 아직은 완전히 소비자 수준이 있고요. 사업자, 초보 사업자 수준이 있고 완전히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요. 아직 이제 생 초보인데 오늘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단톡에 톡이 올라왔어. 3명을 초대했는데 이 30개 무너져갖고 자기 너무너무 속상하대. 무너지길 너무 잘했죠. 초보자 3명 여기 가서는 다 막 갈 뻔했어. 오늘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특공대 같은 진짜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잘 잡을 수 있다는 어떤 특공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서 이건 제가 취소를 시켰고요. 오늘 내일 국장님들만 저녁에 여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따로 미팅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실 거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만 맛있는 저녁을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야구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 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애통이 최고로 달리고 있는 최고가를 그 어떤 데보다도 진짜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애터미에서 다 같이 일백을 잡고 방향성을 타서 협력해서 다 같이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1분 스피치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항상 팀에서 연습하시고 연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